뻔뻔하게 말해도 마음을 얻는 대화법. 할 말 다 하면서 호감을 얻는 대화의 기술. 똑같이 할 말을 하는 상황인데 왜 누구는 호감을 얻는 사람이 되고 왜 누구는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될까? 하기 힘든 말을 전해도 좋은 기분을 전달하고 호감을 이끌어내기. 이 대화법을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 책에는 사회인이 된 후부터 자신감이 떨어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저자가 몸소 경험하며 얻은 대화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저자는 하기 힘든 말을 확실히 해도 왠지 모르게 호감을 얻는 대화법의 본질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한다.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도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할 말을 당당히 할 수 있게 된다. 싫은 일은 딱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말해도 될까 하고 고민하는 일이 사라진다.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 대신 호감을 얻는다. 작가 소개를 할게요. 지은이 후지요시 다스조. 1991년 일본 와세다 대학교 제1문학부를 졸업한 후 플러스 주식회사에 입사해 영업, 기획, 신규 사업 설립 등에 종사했다. 2009년에는 일본 전국 플러스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취임해 노동조합 활동에 코칭을 도입했다. 2013년 코칭을 중심으로 각종 심리 기법과 무술, 명상 등의 경험을 통합해 꿈 실현 응원 대화 기법을 확립했다. 2015년에는 일하는 습관을 바꾸는 10초 행동력을 출간했다. 이 책은 일본에서 40만 부가 넘게 팔렸다. 2016년 GONMATUS를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를 모토로 삼고 경영자에서부터 학생까지 폭넓은 층의 개인을 대상으로 꿈 실현을 위한 코칭 및 연수, 강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당신은 할 말을 다 하며 살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한다거나 사람에게는 저마다 다른 점이 있다거나 누구에게나 사정이 있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나는 자기 긍정감이 낮고 늘 기분이 축 처져서 자신을 비하했기에 뭐든지 상대방이 말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성실하지만 대인관계에 서툰 사람이 되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만나고 어릴 때는 친구와 선생님, 성인이 되면 비즈니스나 지역 관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과 만난다. 만남은 대인관계와 행동의 계기를 만들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연쇄 속에서 살고 있다.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어떻게 말할 것인지, 무슨 말을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단 무언가를 말할 수 있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말할 수 없다면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 성립되지 않는다. 뭐든지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를테면 허물없는 친구와의 수다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때와 상황, 그리고 상대방에 따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말하고 싶지 않지만 말해야 하는, 하지만 어색해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는 안 해도 되는 말을 하고 마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한 탓에 오해가 생겨 문제가 되는 일도 있다. 나는 학생 때 남의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장난꾸러기로 통했고 그럼에도 그들과 즐겁게 지냈다.
아무에게나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속마음을 감추지 않는 유형이었다.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이 되자 그 당당했던 자신감이 싹 사라지고 말았다. 가령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을 때는 잔뜩 긴장해 마치 비밀 이야기를 쏘곤대듯 목소리가 작게 나왔다. 또 전화를 건 고객의 이름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도 다시 묻는 것조차 하지 못했다. 비즈니스 대화를 나눌 때는 당연히 긴장하게 마련이다. 하물며 상대방이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럴 것이다. 내 경우에는 처음 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어서 두근거리는 마음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곤 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람과 명함을 교환하고 뻣뻣한 자세로 거래 상담을 하거나 판매점에서 나온 사람의 농담을 받아치지 못하고 진지하게 대답하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어이없어 하거나 심지어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상사들에게 성실하지만 대인 관계에 서툰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어떻게 하면 할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당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나는 거래처를 방문할 때마다 온갖 요청을 받았다. 이 상품은 반품해 주세요. 그렇게 비싼 가격이면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이전 담당자는 좀 더 좋은 가격을 제시했었는데 나는 당연히 반품이나 할인에 관한 회사 규정이 있었기에 고객에게 이에 관해 확실히 설명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하지만 나는 결국 고객의 요구에 예스라고 답했다. 그 자리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기보다는 고객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거절하면 미움을 사거나 거래가 취소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당연히 문제가 발생했다. 할인 신청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고객에게 할인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가 상사에게 혼이 난 것이다. 제대로 설명하고 와. 그래서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쭈뼛거리며 고객에게 사과하러 간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일 외에도 내 의견을 좀처럼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회사에 들어간 지 2년쯤 되었을 때였다.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한 음식점을 소개받아 드나들다가 그 가게 단골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슈퍼마켓 사장, 공조 정비회사 사장,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사장, 엔지니어, 뮤지컬을 공부하는 학생, 노래 선생님, 의대생, 의사, 간호사, 세탁소 직원 등 다양한 나이와 업종의 사람들과 알게 되었고 처음 만난 이들과 대화하는 것에 익숙해져 갔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즐거웠지만 친숙해진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몰려와 난감한 적도 있었다. 한 번은 막 일어나 손님을 따라서 가게를 나서려는데 퇴근한 의사와 간호사, 의대생이 들이닥쳤다. 벌써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왔는데. 그들은 집으로 가려는 나를 만류했다. 결국 나는 먼저 들어가 보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새벽까지 그들과 어울리고 말았다. 그 결과 회사에 지각하는 바람에 상사에게 혼쭐이 났다.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망치지 않고 상대방의 제의를 확실히 거절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할 말을 하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거래처에서도 신뢰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래처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거나 장난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쌓으면서도 주장해야 할 부분은 확실히 주장하는 선배가 있었다. 그 선배에게 걸리면 성가신 문의도 즉시 해결되었다. 그는 거절할 때는 명쾌한 논리를 세워 거절했고 양보할 때는 또 시원하게 양보했다. 어느 날 나는 선배에게 질문했다. 어떻게 하면 선배처럼 할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될까요? 넌 금방 긴장해서 탈이야. 하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일단 많이 경험하고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 선배는 때가 되면 자연스레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준 것이었지만 나는 그저 막막했다. 그 후에도 긴장한 탓에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나는 기어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옛 신슈 지방의 중심인 마스모토에서 사무용 가구 영업을 하던 시절에 일어난 일이다. 어느 날 나는 사무실 레이아웃 도면과 그곳에 설치할 사무용 가구 카탈로그 사진을 붙인 제안서를 들고 거래처를 찾아갔다. 당시 도면은 나가노 본사의 디자이너가 직접 손으로 그렸고 사진은 종이 카탈로그를 오려 붙여서 깨끗하게 만들었다. 제안서를 받은 거래처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다. 오늘 아침에 고객에게 갔더니 사정이 바뀌어서 레이아웃과 상품이 변경되었습니다. 낱개일도 다가오니까 다시 한번 작성해 주시겠어요? 고객에게 내일 다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당시 회사 규정상 나가노 본사의 디자이너를 한 번 더 붙잡아 다시 해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이미 저녁이 되었고 지금 부탁해봤자 내일까지 제출하기에는 당연히 시간이 부족했다. 하지만 나는 그 부탁을 받아들였다. 직접 하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초보자가 레이아웃 도면을 다시 그리는 것이니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오련해서 쓸만한 카탈로그 수가 적은 탓에 상품 사진을 잘라 붙이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나는 회사에서 밤을 새웠지만 결국 완성하지 못했다. 이튿날 나는 거래처에 사과하러 갔다. 왜 그 자리에서 못한다고 말하지 않은 겁니까? 못한다고 했으면 고객에게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을 텐데. 후지요시 씨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저도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요. 거래처 담당자는 어이없어 했다. 나는 거듭 사과하고 풀이 죽은 채 거래처를 나섰다. 어찌 되었든 다시 한번 본사 디자이너에게 의뢰했다. 나는 다른 안건을 처리하고 회사에 돌아왔다. 그런데 상사로부터 그 거래처 담당자인 나를 교체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쪽 거래처 담당자가 상사에게 담당을 바꿔달라고 직접 연락한 것이다. 상사도 왜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나 라고 물었다. 당시에 나는 거절이라는 것을 도무지 할 수가 없었다. 거절하면 미움을 사고 특히나 고객의 말을 거절하면 안 된다고 굳게 믿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한다거나 사람에게는 저마다 다른 점이 있다거나 누구에게나 사정이 있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나는 자기 긍정감이 낮고 늘 기분이 축 처져서 자신을 비하했기에 뭐든지 상대방이 말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생각을 당당히 말하게 되다. 그 후 나는 도쿄로 이동해 사무통신 판매 부서에서 1년 동안 근무한 후 사내 공모 시스템을 통해 비즈니스 시스템 개발부라는 신규 사업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서의 일은 먼저 사업 콘셉트 만들기부터 시작되었다.
서비스 명칭이나 내용을 비롯해 취업 규칙 및 임금 규칙을 포함한 모든 구조와 가격 등을 전부 우리 부서가 결정해야 했다. 그곳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내 태도는 크게 달라졌다. 남의 일로 여기던 것이 내 일로 바뀐 것이다. 그 전까지는 나는 누군가가 만든 비즈니스 모델을 정해진 방식대로 따라하는 식의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신규 사업 부서의 경우 우리가 직접 결정한 서비스를 우리가 결정한 순서와 규칙에 따라 실행에 옮겼다.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회사 지향점과 내 마음이 일치하지 않은 데다 고객과의 사이에서 의양 대립이 생기면 훨씬 더 괴롭게 느껴졌다. 양쪽을 신경 쓰다 보니 더욱 말하기 힘든 상황에 빠지고 만 것이다. 하지만 신규 사업 부서에서 일할 때는 달랐다. 내가 직접 만든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즉 나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자 상대방이 거북하게 느낄 만한 말일지언정 말하기 힘들다고 주저하기보다 상대방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느끼게 되었다. 또한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일본 각지 조합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고통이나 고민을 공유하는 것을 철저히 배웠다. 회사 안이라고 해도 처음 보는 사람과 계속 면담할 때도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줘서 사람을 단번에 끌어들이는 방법도 눈썰미로 보고 터득했다. 영업사원 시절에는 회사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고객을 동원하는 등의 일을 할 때 내키지 않거나 상대방의 눈치를 살폈지만 노동조합 이벤트에서는 겁내는 일 없이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내 생각을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할 말을 할 수 없는 심리적인 벽이 사라졌다. 그 후 나는 코칭을 배우고 오랫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나와 대화 코칭 전문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애매한 소원이나 희망을 명확하게 하고 꿈을 이루도록 온 힘을 다해 돕는 일이다. 나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응원하며 강연회나 세미나 자리에서 한 번에 많은 사람들과 만나왔다. 거래 상담이나 미팅 자리에서는 1대1로 코칭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1대 다수를 상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도 나는 더 이상 할 말을 할 수 없다는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았다. 대화를 나눌 때 나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도 즐거워한다는 것을 의식하며 어느 누구와도 무엇이든 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비로소 선배에게 들었던 경험을 쌓고 익숙해지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사회인이 된 후부터 자신감이 떨어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내가 경험을 쌓으며 얻은 뻔뻔하게 말해도 마음을 얻는 대화법의 본질에 대해 알려줄 것이다. 이를 위해 대화법을 극적으로 바꾸는 포인트인 기분 조절법을 중심으로 내용을 풀었다.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할 말을 당당히 할 수 있게 된다. 싫은 일은 딱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말해도 될까 하고 고민하는 일이 사라진다.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 대신 호감을 얻는다. 어려운 것은 전혀 없다. 이 책은 누구든지 3초 만에 대화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쉬운 대화법을 알려줄 것이다. 3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기분을 전환하고 대화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 책을 읽고 모쪼록 여러분이 할 말을 당당히 할 수 있게 되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사라졌다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당당하게 말하고 호감을 얻는 대화법.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조언이 넘쳐나고 커뮤니케이션 노하우를 소개하는 전문가도 있다. 하지만 그런 조언에 따라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패했던 경험이 있지 않은가? 왜 실패할까? 그 이유는 바로 대부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화법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확실히 할 말을 하고도 호감을 얻는다고? 똑같이 하기 힘든 말을 전하는 상황인데 호감을 얻는 사람이 있고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상대방의 마음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절묘하게 표현하기.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타이밍 좋게 말을 걸기. 오해 없이 마음을 전하도록 알기 쉽게 말하기. 기타 등등. 여러분은 어떤 대화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조언이 넘쳐나고 커뮤니케이션 노하우를 소개하는 전문가도 있다. 하지만 그런 조언에 따라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패했던 경험이 있지 않은가? 왜 실패할까? 그 이유는 바로 대부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화법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논리가 뛰어나도 상대방이 안 움직일 수 있다. 미국에서는 토론이 활발하다고 한다. 토론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긍정하는 쪽과 부정하는 쪽이 서로 논리적인 언어 능력을 구사하며 싸우는 경기다. 토론에 익숙한 사람은 모든 대화에서 토론으로 쌓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토론 훈련을 하면 논리 전개를 만드는 방법이나 상대방 논리의 맹점을 찾는 방법, 설득력이 있는 변론 기술을 익힐 수 있다. 당신의 주장이 논리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도 또는 근거가 없어도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우리의 구매 행동 등은 정말로 비논리적이다. 가게에서 상품을 선택할 때는 그것이 합리적으로 뛰어나서라기보다 광고 등에서 자주 접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일에서나 가정에서 논리적으로 옳다고 모두가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매사가 움직인다. 토론 기술을 배우는 것도 매우 훌륭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기분 조절이 중요하다. 하기 힘든 말을 거리낌 없이 말해도 호감을 얻는 사람, 상대방 귀에 거슬리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어도 미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 특별한 말투를 지녔다거나 논리적이라거나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주위 사람을 떠올려 보자. 위에서 설명한 능력을 전부 갖추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왠지 모르게 호감을 얻는 사람의 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분 조절이다. 호감을 얻는 대화법을 이미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이 딱 와닿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오랜 세월의 경험과 천성적인 감으로 기분 조절법을 터득해 무의식적으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좋은 기분을 모두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은 어느새 좋은 기분과 함께 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말의 표현만 바꿔서는 대화가 잘 풀리지 않는다. 뛰어난 논리에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호감을 얻는 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분 조절이다. 호감을 얻으려면 기분부터 바꿔라. 하기 힘든 말을 하지 못하고 끝내는 기분이어서는 안 된다. 하기 힘든 말을 확실히 전하고 호감을 얻겠다는 기분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기분을 발산할 수 있다면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나 해야 할 말을 상대방에게 순조롭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당당하게 말하고 호감을 얻겠다는 기분으로. 대화의 목적은 감정, 사고, 행동, 관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변화들은 하나로 합쳐져 기분의 변화로도 느낄 수 있다. 결국 어떤 기분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지가 대화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기분도 감정, 사고, 행동, 관계에 영향을 준다. 기분을 바꾸면 대화의 질을 바꿀 수 있다. 하기 힘든 말을 하지 못하고 끝내는 기분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 없다. 하기 힘든 말을 확실히 전하고 호감을 얻겠다는 기분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좋은 기분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기분을 확인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표정이나 동작이 갖추어졌다면 이제 그 기분의 말을 덧붙여 보자. 밝은 기분에 덧붙인 안녕하세요와 어두운 기분에 덧붙인 안녕하세요는 같은 말이라도 인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3초 만에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 대화는 늘 변화한다. 좋은 분위기로 시작된 대화가 어떤 한마디를 계기로 험악해질 수도 있다. 그럴 때라도 당황하지 말자. 대화의 목적과 기분을 확인하고 표정, 동작을 달리한 뒤 말하면 얼마든지 흐름을 바꿀 수 있다. 표정을 바꾸면 감정도 달라진다. 사람은 다양하게 얼굴을 조작한다. 예쁘다거나 추하다는 등 제멋대로 말하는데 어떤 얼굴을 가진 사람이든지 웃는 얼굴은 멋지다. 보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거나 밝게 해서 즐거운 기분을 만들어준다. 웃는 얼굴이 되면 모두가 아름답게 빛난다. 자신의 표정을 보는 습관을 들여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잘 듣는다. 자신이 내는 목소리와 음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세 조정해 좋은 소리와 정확한 음정을 유지할 수 있다. 표정 조절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표정을 의식하다 보면 표정을 미세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최고의 상태를 떠올리며 기분을 전환하라. 현재 상태가 어떻든 간에 최고로 이상적인 상태를 상상해 보는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되면 좋을지 그 상태를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이다. 그 장면을 뚜렷이 떠올리고 그 자리에 있듯이 한번 느껴보자. 한동안 그러면 마음이 진정된다. 바른 자세가 진짜 중요한 이유. 바른 자세로 앉으면 상체가 자유로워지고 몸짓과 손짓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자유란 어떤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태다. 몸이 자유로우면 그 자유가 마음에도 영향을 줘서 기분을 풀어주기도 한다. 무의식 중에 하는 동작에 주의하라. 눈에는 우리 기분이 나타난다. 시선을 피하거나 눈을 맞추지 않는 것은 자신의 기분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동작이다.
뭔가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이 있나 하고 상대방을 경계하게 만든다.